황룡사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2차전 세 번째 대국 보내드립니다. 이성의 전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유진 6단이 어제 한중전과 한일전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대국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어제 저홍희 선수와의 대국 자체도 굉장히 장기전이었고 네. 어렵고 그 시정일간 그 그래프 자체가 50대 50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는 그런 대국이었는데요. 오유진 선수가 중반 이후에 집중력 그리고 그 실리를 차지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뭐 4시간 반 동안 대국이 네. 이어졌는데 그나마 또 두 번째 대국이 일찍 끝나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중전이 펼쳐집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릴게요. 황룡사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은 중국 위기협회, 중국 장수성 장애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합니다. 한중일 각각 5명이 출전해서 연승전을 벌이고요. 매일 오전, 오후 두 판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연승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있는 그런 시합이고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오전 대국이 조금 좀 빨리 끝나고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 오유진 선수 오늘도 두 판을 준비해야 하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졸기 1회, 덤은 7집 반이 주어집니다. 네, 초반에 가오싱 선수의 3연승, 이후에 저홍이 2연승으로 중국이 좀 앞서가는 형국이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오유진이라는 아주 네. 소중한 카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오유진 선수가 어제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한국적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 황룡사배에서 신기록을 쌓아 나가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리어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루민치안 선수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중국의 부주장 계역인 리어 선수가 나왔고요. 그 이유를 좀 본다면 루민치안 선수가 오유진 선수한테 상대전에서 2승 6패로 밀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리어 선수가 오유진 선수한테 3승 5패로 밀리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중국도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리어가 가는 중요한 길목에 항상 오유진이라는 벽이 서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유진 선수가 굉장히 승리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근데 오유진 선수가 이겼던 그 5판 자체가 굉장히 좀 미세하고 치열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뭐 본다면 반집, 한 집 반, 두 집 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둑 자체는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수도 굉장히 길었는데 네. 오늘도 아마 장기전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오유진 6단과 리어 5단의 한중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황룡사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2차전 세 번째 대국입니다. 오유진, 리어. 그동안 황룡사배에서 두 번의 만남이 있었고요. 사실 리어 선수가 2연승을 달릴 때 이 연승을 막아낸 기사가 오유진이었고요. 네, 또 5연승을 달릴 때도 막아낸 기사가 오유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7회 대회, 8회 대회 연속으로 만났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리어 5단이 5연승을 거두고 나서 오유진 6단을 만났어요. 근데 그 판에서 또 오유진 6단한테 패했죠. 근데 작년 대국도 한 집 반 승부가 났고요. 네. 재작년 대국도 뭐 두 집 반 승부. 근데 수수가 굉장히 또 길어요. 두 기사가 만나면 일단은 초장기전 그리고 굉장한 그 전투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피말리는 접전. 예, 이거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상대 전적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5대 3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중요한 대국에서만큼은 오유진 선수가 항상 승리를 거둬줬는데 오유진 선수의 세계 여자 대회 이 우승을 차지할 때도 준결승에서 리어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네, 또 그때도 얼마 전에 있었던 네, 몽백컵배 예선 결승에서도 그렇습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오유진 선수가 2016년도에 이제 국릉산 경성배 우승했을 때 4강에서 리어 5단을 만났는데요. 300수가 넘었어요. 그때도 극적인 반집승을 거두면서 결국은 우승까지 차지했고요. 이제 얼마 전에 벌어진 몽백카페 예선 결승이죠. 그 대회가 이제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대회에서도 오유진 선수가 정말 치열한 접전 네. 끝에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오유진 선수가 유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당해서 좀 암울한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오유진 선수가 반집을 남기면서 승리를 거두는 아주 기적과 같은 승리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긴 판 모두 이제 미세한 승부로 많이 이겼다라는 것은 역시 뭐 전투력 뭐 이런데 뭐 부분에서는 뭐 리어 5단이 밀리지 않지만 역시 끝내기 후반 네. 집중력에서 조금이라도 오유진 6단이 앞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좀 마지막에 네. 승부가 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유진 6단이 어제도 2번의 백을 잡고 오늘도 역시 흑번인데요. 어제는 첫 수 화점에 두 번째 수를 소목으로 두고서 이제 3-3을 들어가는 것과 날일자 정석 초반을 꾸려갔는데요. 오늘은 양화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기하게 3연속 흑을 주게 되네요. 네. 사실 7집 반이라서 백이 좀 편해요. 근데 뭐 포석을 좀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거나 뭐 본인의 스타일로 뭐 꾸려가기에는 뭐 사실 흑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6집 반이라도 백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뭐 7집 반이라면 거의 모든 기사들이 백을 선택할 거예요, 사실. 네. 선택하라면요. 네, 그동안 항롱사배에서 오유진 선수가 3연승이 없었다는 기록에 좀 놀랐어요. 오이진 6단이 이제 거의 나오는 순서 자체가요. 조금 후반 쪽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연승을 많이 하기는 좀 어려워요. 오이진 선수가 2015년도 5회 대회 때부터 출전을 했는데요. 마무리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7회 대회 때도. 네. 2연승을 해서 이제 최종 구단을 이제 쉬게 했죠. 더 둘 수는 있었지만 둘 상대가 없었죠. 네, 리어 오던하고 위징 선수를 이겨서 이제 끝내버렸어요. 자, 초반이 좀 재밌어요. 이제 여기를 뒀거든요. 날일자로 걸쳐가니까요. 여기가 이제 사실 이 선택지가 많은데요. 이곳을 협공하는 것도 있겠고, 뭐 받아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좀 실리적으로 초반을 두겠다라는 뜻이고요. 실리적이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수입니다. 공격적이라는 것은 이곳을 당하더라도, 먼저 당하더라도 여기를 견디고서 차후에 또 이제 이곳에 이제 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전투를 다 감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초반을 좀 유연하게 가기보다는 오늘은 굉장히 좀 그 상대로 하여금 전투로 이제 끌어들이게끔 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백이 붙이질 않는군요. 붙이는 형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배석에 따라서는 요즘에 느는 것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사실 뭐 느는 거는 워낙 그 익숙한 정석이죠. 예, 이렇게 둬서 정말 이제 기본 정석 형태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리어보다는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늘어서 이 하변 쪽의 백도를 자연스럽게 오게 하는 것이 이 초반 포석이 좀 편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붙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하변에 그 돌이 오는 방향은 흙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네, 역시 입부자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력하고 많이 쓰이는 수법입니다. 네, 근데 이 날일자가 재밌죠. 이제 사실 예전에는 거의 붙이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붙이게 되면 이제 젖혀서 여기를 이제 찝어주고 이런 변화가 돼요. 근데 네. 여기를 사실 이제 찝어주는 것이 이제 조금 악수니까요. 백을 굳혀주게 돼서 이제 예전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정석 형태는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 진행이 조금 백이 활발하다고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젖혀 오는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 발 아래쪽으로 날일자로 응수를 했습니다. 대신에 나를자는 나중에 끊기는 자리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를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백도 여기를 끊기니까요. 쉽지 않죠. 이 석점에 급소가 되는 이 자리를 끊기면 백도 일단은 아래쪽에서 뭐 이선을 기던지 해서 살아야 되는 부담이 크거든요. 자, 정석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어떨까요? 최근에 바둑을 좀 새롭게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나와 있는 정석책을 공부하는 편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정석 형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형태를 이제 안 상황에서 이제 요즘의 그런 트렌드를 조금은 이제 알아가면서 좀 적절히 섞어가는 것이 일단 가장 좋아 보이고요. 네. 이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석을 익히고 나면 아예 잊어버리라. 정석을 잊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석에 이제 얽매이지 말아라 이런 네. 뜻이기도 하겠죠. 요즘에가 딱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 정석은 알아두되 조금 이제 새로운 착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제 날일자도 약간은 아까운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중앙 방면으로 봤을 때는 좀 도움이 돼요. 왜냐면 뭐 이런 데를 또 계속 밀어갔을 때요. 좀 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좀 부담이 덜하죠.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좀 악수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낌없이 합니다. 오이진 6단의 공부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AI가 예측하는 수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수예요. 예. 네. 거의 최선의 이 응수 안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공부량을 좀 실감할 수 있죠. 자, 백도 아래쪽을 받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위로 막아서 두는 것이 있겠고요. 변을 생각한다면 입구자가 정수일 겁니다. 차렷은 안 될까요? 차렷 자체가 이 변 쪽으로는 한 칸 더 가서 약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안정감에 있어서요. 입구자보다 조금 못해요. 여기가 돌이 여기 있으면 나중에 들어오고서 이런 데 붙였을 때도 이 안형 자체가 차단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 형태라면 당연히 차단이 되죠. 근데 차단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완생이 아닌 거라서 좀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가벼운 교환만 하고서 오이진 6단의 생각은 지금 둔 그 귀로 향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날일자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흙은요 여기를 두지 않으면 백이 붙이고서 뭐 일단 붙이는 자체로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를 이제 흙을 내모는 순간에 백이 또 실속도 좋고요. 흙은 좀 굉장히 계속 쫓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백의 ing수가 뭐 단수치고 있거나 단수치고 뚫거나 아니면 귀를 뭐 2단저 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늘어가는 것도 네. 그 받는 수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겠죠.
꼭 젖히지 않고 요즘에는 늘어서도 받더라고요. 네, 늘어서 받는 의미는 이제 일단은 실리를 차지하고서 흙의 안형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가장 강한 수입니다. 그리고 흙이 단순히 호구를 쳐서 두게 되면 네, 지금 위로 호구를 쳤는데요. 아래로 호구를 치게 되면 늘어서 이 교환 자체가 여기가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자충이 안 되어 있는 만큼 조금 백이 득이라는 거죠. 여기 밀었을 때 자충 관계도 좀 다르고요. 네, 그래서 보통 흙도 지금의 실전처럼 호구를 쳐서 아래쪽에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중앙으로 나가거나 변으로 벌리는 그런 진행을 많이 둡니다. 저는 이 모양을 처음 봤을 때 백이 그래도 좀 실리에 비해서 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 여기 단수 자리도 남아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런 자리도 남아 있고 여기가 굉장히 별거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여기를 두텁게 잡아놓으면 뭐 이런 데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그 돌 모양 자체가 흙이 좀 무겁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아, 이 형태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진행을 백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제 초반에 패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초반에 자체가 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를 단수치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무겁지만 공격당하는 돌은 아닙니다. 네, 오이진 6단이 3선을 다가가서요. 실석을 차지했고요. 그 자리는 사실 서로 이제 안영과 공수의 요처입니다. 네, 여기 두지 않는다면요. 백이 여기를 갔을 때 백은 완성이 되어 있고 흙은 계속 중앙으로 달아나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죠. 집으로도 크고 굉장히 실리로도 좋은 수입니다. 그리고 백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못 살아있죠. 여기가요. 지금 뭐 날일자 이런 데만 맞아도 굉장히 좀 중앙 쪽으로 흙에 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변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 띄었어요. 네, 좀 허전하기는 이제는 한데요. 사실 가장 넓은 자리긴 해요. 우변이 조금 더 넓죠. 상변도 있지만 지금은 우변을 먼저 둔 다음에 상변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상변을 좀 두기가 지금 날일자를 갔어요. 아, 중앙으로 가네요. 이 평소랑은 좀 다른 것이요. 이게 흙돌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뭐 흙은 뭐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고요. 뭐 여기 아니면 뭐 이런 정도까지도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호구 치는 것이 선수가 되면요. 여기를 지금 나와 끊는 것이 남아 있어요. 이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약점이 이 호구 치는 수로 방비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좀 괴로워서 오이진 6단으로서는 섣불리 지금 우변을 다가가지 못한 거죠. 자신의 열분들부터 두텁게 만들어두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날일자는 어제 조홍이 6단과의 대국에서 조홍이 6단이 그 자상기에서 정석 형태 양걸침을 당한 후에서 흙을 협공하지 않고서 중앙으로 차분하게 날일자를 간 그런 느낌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돌을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좀 압박을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도 딱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백도 한 발이라도 더 벌릴 수 있다면 벌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죠. 아.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주 손쉽고요. 한 칸이 더 가 있으면 물론 끊어갈 수 있지만
여기가 나오고 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제 두 칸이 아니라 세 칸이면 여기를 끊어갔을 때 활용을 당하고 또 이 두 점 자체가 흙의 수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좁게 벌리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좁게 벌렸으니까 흙도 바로 다가와서 그렇죠. 이제 끊어가는 자리를 지키지 않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백을 압박을 하는 거죠. 이제 뭐 모든 수 자체는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변의 백도 안형이 네, 확실하게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중앙이 봉쇄가 되어 있다라면 확실하게 산 형태는 아니죠. 근데 뭐 중앙이 뚫려 있으니까요. 뭐 당장 공격당하진 않더라도 이제 돌 자체가 뭐 이곳저곳에서 부딪히고 하다 보면 또 아래쪽으로 흘러와서 여기가 이제 봉쇄가 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확실한 완성은 아닙니다. 꼭 백만 흙을 차단하는 건 노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돌의 방향이 우상으로 흘러갑니다. 상변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유진 6단과 리어 5단의 2차전 세 번째 대국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팽팽하게 흘러가는 초반입니다. 서로 좀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듯한 네. 그런 제스처를 아래쪽에서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그 리어 오단이요. 양걸침을 한 이후에 그 변화 자체 초반은 일단락이 됐고요. 지금 전장 자체는 지금 리어 오단이 둔 그 상변 쪽으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붙여가는 이유는요. 여기에 벽이 이렇게 생겨야 다가가는 것이 편해져요. 근데 여기 없이 그냥 단순히 가는 것은요. 바로 백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붙이게 되면 여기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유진 6단이요. 일단은 좀 두텁게 두고서 목적은 상변에 다가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도 방해하기 위한 몸부림을 칠까요? 역시 이제 손을 좀 빼고 싶을 겁니다. 백도. 그래서 상변 쪽으로 벌리는 자리가 굉장히 서로 좋은 자리예요. 네.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공방이 일어날 겁니다. 중앙 약점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변의 교환이 좀 이뤄진다면 손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환을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이 자체가 좀 악수예요. 그리고 이 형태로 손을 빼기에는 여기가 이렇게 흙이 호구를 쳤을 때도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모양 자체가 그렇게 두터운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백도 뭔가 여기서 임시 방편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변을 가기에는 조금 엷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밀어서 네. 가는군요. 그래서 지금 밀어가는 거고요. 일단 당장 뭐 여기를 변을 가면 흙이 뭐 약점 안 충해도 그냥 밀어만 가도요. 여기 또 밀어서 교환도 해야 되고요. 이 미는 자리가 굉장히 좀 두터운 거예요. 그래서 리어보다는 한 번은 밀어두고 흙이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밀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때 가서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죠. 싸움이 안 될까요? 여기서 이제 흙이 두는 최강수는 뭐 끊어가는 것 아니면 두 점 머리를 그대로 젖혀가는 것. 네, 그 두 가지가 수도, 있겠어요. 네, 강력한 수군요. 일단 끊어가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끊어갑니다. 바로 끊어가는데요. 별로인 건가요? 글쎄요, 여기가요, 지금 교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끊어갈 수 있죠. 근데 이 형태 자체는 이제 백이, 네, 일단 다 수쳤어요. 네.
뭔가 자연스럽게 돌이 나오면서 딱 수단을 부리기 좋은 그런 형태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싸우는데 그냥 호구를 쳐두고 단수를 쳤다면 좀 마음 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호구가 좀 악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수로 여기죠. 그러면 이제 막지 않고 반대편으로 또 막아요. 그러면 끊어가면요. 끊어가면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오고 항상 이렇게 되는 자리거든요. 이것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다면 이 교환 자체가 지금 실전에 이제 진행은 되고 있지만 네. 당장은 좀 득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돌 자체가 이 귀 쪽으로 단수도 선수고 굉장히 탄력이 좋아지거든요. 돌려치고 나가는 건 생각도 못했네요. 네. 자, 지금도 역시 백이 뚫어갈 테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이런 장면은 아니지만 일단 끊어갔을 때는 백이 좀 유연한 대처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길 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끊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곳에서 많이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뭐 나와서 백을 끊어가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이 백에 나오는 그 자세 자체가 흙집으로 들어가고요. 약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젖혔는데요. 이 젖힌 수가 뭐 일견 보기에는 뭐 그렇게 이상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실전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여기를 뚫고요. 흙이 막았을 때 이곳을 끊어갔으면 흙의 응수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나가면요. 나오면요. 그대로 나와요. 이 상황에서 다음 수가 어렵습니다. 나와야겠죠. 일단 뭐 석점은 크니까요. 그때 여기를 이렇게까지 활용하고요. 네. 있는 순간에 보시면 이 활용들이 다 들어가서 이 한 점이 그대로 백의 수중으로 들어갔고요. 여기 석점은 물론 흙이 먼저 두면 제압을 할 수 있지만 실리적으로 이곳에서의 뚫린 흙의 손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물림 요청해도 될까요? 네. 다 찌르고 끊어갈 끊었을 때 때요. 네. 뒤로 단수 치고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최선입니다. 백이 나가고 끊어갈 여기서요. 때. 네. 나오지 못하고 넘어가는 네. 것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늘어야겠죠. 근데 이제 백은 이 교환을 하나 하고요. 이 그쪽 교환까지 하고요. 두는군요. 그냥 위로 눌러 막으면요. 여기를 이제 흙의 집을 많이 눌러가고 또 이 모양 자체도 흙이 둔다고 해서 여기를 꼭 잡는 형태도 아니고요. 일단 백은 연결이 깔끔하게 됐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백이 훨씬 좋았고요. 이렇게 뒀다면 백의 좀 우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끊어간 것이 조금 빠른 느낌이었죠. 근데 지금 리어 5단이 여기를 젖혔기 때문에요. 다시 국면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거 뚫고 나가는 타이밍이 또 나왔어요. 이 재밌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것을 하나 나가두고서 두는 것이 굉장히 기묘한 수순인데요. 네. 늘게 되면 여기를 2단 젖힘을 당해서 그때 나가면 모양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흙돌이 굉장히 많이 뭉치게 되죠. 그래서 백의 돌들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요. 이렇게 당하면 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백이 선택함에 있어서 뭐 이곳을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 흙돌 자체가 이렇게 뭉치게 되면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딱 피하기 위해서 오이준 6단이 지금 찔러간 수가 굉장히 타이밍이 시기적절했습니다. 백도 연결을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 위쪽에 백두점이 통째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실리로 커요. 그래서 거기는 살려야 됩니다.
그곳을 살려야 되는데요. 일단 오이진 6단의 그 교환으로 인해서 바깥쪽으로의 2단 젖히는 그 백의 행마를 네. 막아냈어요. 이렇게 돼서는 그래도 흙이 끊어간 것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그 자리를 시원하게 뻗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큰 자랑이죠. 우변을 백이 막아가면 한 점을 따로 도망가면 되는 건가요? 근데 우변은 이미 좀 뚫리는 자체로 포기하고요. 중앙에 두터움을 얻었으니까요. 우변은 좀 가볍게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곳을 계속 한 점을 살리게 되면 귀를 굉장히 좀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둘 때 이런 것을 살리게 되면요. 여기를 젖혀 있는 것만 당하더라도 네. 굉장히 곤란해요. 여기 붙이면 나중에 또 사활이 바로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선수가 되면 바로 넘어가는 것도 생기니까요. 이 자리는 살리는 것보다는 귀를 좀 집으로 지키는 네.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한 점이 요석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제 지금 두 점 머리를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한 점을 살려놔야 좀 안영에 있어서도 편하고요. 여기 한 점 따내게 되면 사실 위쪽의 석점이 모두 패석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요. 두텁다고 본 것 같아요. 백도 좀 약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옆쪽에 약점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약점은 이제 흙도 여기가 좀 급하니까요. 여기를 지금은 이제 치게 돼서 끊어가는 것도 사실 흙으로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졌어요. 한 점이 잡히면서 끊게 되면 단수를 또 한 방 맞고요. 이건 사실 큰 의미 없죠. 네. 붙여서 살아가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호구를 쳤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그 두 점을 살리면서 흙 한 점을 잡았는데요. 이수가 이제 굉장히 좀 이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요, 두지 않으면 어차피 끊어가는 것은 백이 이어서 이거는 백을 오히려 도와주는 모습이거든요. 아내가 이제 가일수를 안 해도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는 사실 백이 안 둬도 흙이 이 두 점을 잡는 정도밖에는 없어요. 이 자리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뚫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쪽에 석점을 젖혀서 일단은 여기를 좀 돌볼 필요가 있었어요. 네. 실전에. 방향을 잘못 선택했군요. 네. 자, 그래서 스코어도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석점을 굉장히 두텁게 잡아서는 중앙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왔거든요. 물론 상변 쪽에서 한 점을 잡아서 백의 실리는 좀 차지하긴 했지만 전국적인 형세로 봤을 때 흙쪽으로 좀 넘어온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이진 6단의 그 조금은 무리스러운 끊어간 것이 결국 전화위복이 돼서 형세 자체는 오이진 6단으로 조금 넘어갔습니다. 저처 이음을 통해서 한 점을 내어주는 네,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역시 이수가 가장 냉정한 지금 착상이고요. 여기를 두고서 이제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가 많습니다. 선수를 잡았어요. 네. 좌변이 빈 공간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었나요? 이수가 이제 굉장히 큰 자리긴 한데요.
이 국면이 다시 좀 어려워지는 그런 수가 됐어요. 이게 이 날일자는 사실 막아주면 찝는 것이 선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직은 뭐 끝내기에 불과해요. 워낙 둘자리가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찌르게 되면 물론 막아주게 되면 이 단수가 굉장히 좀 아파요. 근데 여기를 찌를 때 흙이 이렇게 맞게 되면 뭐 생각보다 나가도 들고 뭐 이 정도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아니거든요. 물론 좀 당하긴 했지만 지금은 여기를 달리거나 아니면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네. 두게 되면 여기가 백이 아직 미생이거든요. 근데 이 두터움 때문에 좀 시달림을 당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흙이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귀중한 선수가 넘어온 자리에서 뭔가 한 템포 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결국 빼앗기는군요. 그곳을 이제 흙이 먼저 가는 것과 백이 먼저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흙이 갔으면 백은 수비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것은 사실 서로 이제 중앙을 좀 뛰쳐나오는 그런 형태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오이진 6단도 그 옆쪽에 두텀을 발판 삼아서 사실은 저런 형태에서 뛰어나오는 것은 뭐 백이 충분히 둘만한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옆에 두텀이 있기 때문에 네, 철벽이에요. 예, 싸울만 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붙였고요. 싸움을 하는데 이 붙인 교환이 좀 더 불리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그 교환 자체는 이제 워낙 이 날짜가 아픈 자리라서요. 이것이 아프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불가피하게 한 것 같고요. 아직도 열려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백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당하면 여기 둬서 사는 곳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역시 이제 백의 또 문제의 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수가 문제인가요? 네, 이제 여기를 뒀는데요. 지금은 뭐 한 칸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고요. 계속 밀려서 차라리 좀 날일자 정도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중앙을 좀 나오는 편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 이 흙 모양을 좀 견제해서 집균형을 맞췄다면 조금 더 어렵게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붙인 것은 사실 타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수법이에요. 근데 지금 오유진 6단이 그냥 뭐 타개를 하게 도와줍니다. 그러고서 중앙을 가져가고 있죠. 철벽이라 좀 나가기가 떨렸던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나갔는데 차라리 이제 안에서 살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근데 많죠. 지금은 이 안에서 산 것 치고는 흙에 백이 벌어들인 실리 자체가 굉장히 별것이 없어요. 여기가 집으로 한 7집, 8집 벌었을까요? 네. 그럼 지금은 넘어갈 바에는 그냥 나갈 걸 네, 하고 후회하고 지금은, 있겠어요. 지금 밀어가서요. 여기에 두텀이 이제 나중에 뭐 집으로 되거나 그것이 공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둑 자체가 네. 계속 좀 이제 좀 출렁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촐기에 몰린 상황이라서 실수가 아무래도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집균형은 어떤 건가요? 보시죠. 여기가 이제 흑이 한 합쳐서 10집이 조금 두텁고요. 여기까지 25집에 35집의 이 두터움입니다. 이 두터움은 근데 사실 집으로 굉장히 크게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100이 받았다고 보면 10집, 15집, 25, 30, 32, 100집은 한 40집이 조금 더 나요. 한 석집 정도? 그러면 반면으로 108집이 앞서는 거라면 네. 덤까지 한 15집 이상을 네. 만들어내야 하네요. 근데 지금 중앙을 완전히 제외한 상태에서 들어간 개가죠. 15집이면 선이 어느 정도면 글쎄요.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이 정도로 눌러가서 집이 된다면 충분히 15집 이상 되거든요. 손바닥 하나 들어가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흙이 두게 되면 여기도 약간 좀 신경 쓰이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이 나오지 않아서 흙이 조금은 편한 것 같아요. 백도 받아야 네. 하는군요. 그곳 안 받으면 한 칸 뛰어 들어가서 사활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렵게 됩니다. 네. 네. 그 자리도 아파요. 이게 왜냐면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실 치받고서 둘 때 또 막으면요, 계속 받고 있으면 괴롭거든요. 이거 사실 백집 많이 불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중앙은 활용을 많이 당했죠. 철벽이 됩니다. 아래쪽 대마가 끊어간 것이 오이진 6단의 노림이었는데요. 글쎄요. 여기가요. 보시죠. 치받게 되는 되면 건가요? 네. 여기를 끊는 것이 이 흑돌이 왔기 때문에 단수 쳐도 이어둡니다. 그럼 여기 끊기면 상변의 백이 다 잡혀요.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게 되면 누르기만 해도 잡혔죠. 잡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 돌이 올 때부터 오유진 6단이 노리고 있는 수였어요. 근데 이 타이밍 자체가 지금 노리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어요. 이게 또 흙이 어떻게 되는 건지 술기가 좀 깊어지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룡사발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10번째 대국입니다. 오유진 6단의 3연승 도전인 대국이고요. 지금 우변에 끊어가고 나니까 스코어가 5대5가 됐어요. 네, 약간 좋았는데요. 지금 끊어간 것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끊어가지 않고 치받고 둘 때 위로 막아서 활용을 한 다음에 중앙 쪽으로 갔다라면 흙이 좀 편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노림수 자체는 성공을 했지만 아주 단순하게 리어 오다니 2점을 포기하고서 이 손을 돌리니까요. 이 바둑 자체가 다시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아래로 밀고 가는 좀 어려운 싸움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버리면 간편하군요. 네, 그리고 일단 선수를 잡아서 그곳을 또 비집고 나갑니다. 흑도 이제 거기가 돌파로 되면 아래쪽의 약점까지 지금 바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는 좀 틀어 막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초반에 진행됐던 우하 쪽이요. 네. 이제 이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백이 그냥 시원하게 뚫고 나오면 흙이 아래쪽을 자칫하면
공배 연결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바둑은 좋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중앙을 막아야 돼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막았다라는 것은 차후에 백이 끊어왔을 때의 패 공방, 그것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혹시 두 선수의 대결 자체는 크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팽팽합니다. 조금의 실수를 주고받으면서 다시 5대5의 바둑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이제는 우변을 잡았으니까 아까보다 중앙을 덜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런 것은 있는데요. 이제 백이 먼저 선점을 했을 때 이제 중앙집이 이제 잘 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한 칸이 워낙 좋아서요. 이 정도면 뒤로 막았을 때 꽤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이제 오이진 6단이 집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좀 두텁게 운영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집을 짓는 것보다는 조금씩 집으로 득을 보는 작전을 들고 나옵니다. 네. 이제 백도 이런 날일자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은 아니지만 계속 그 백의 일단을 두텁게 만들면서 흙도 조금씩 노려보고 있는 그런 수죠. 사실 뭐 뭘 두는 건지 이렇게 딱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요 어제 그 조홍희와 오이진 선수의 대국에서 드러났듯이 이 연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흑백 모두 서로의 돌들을 좀 두텁게 연결하기 위한 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획도 아래쪽에 신경이 네. 쓰였던 거군요. 지금 백도 이제 흙을 노리면서 중앙에 굉장히 한 칸 한 칸 모양이 두 번 나오고 네. 두터워졌죠. 이 형태가 뭐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뻗어나온 이 돌이 이제 거의 완성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흙이 일단 정리를 하려는 건가요? 이제 그곳은 역시 이제 따내지 않으면 계속 부담으로 좀 남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항상 선수라서 받아야 되는데 이곳을 끊고서 둘 때 흙이 따내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백이 따내고서 여기를 뭐 단수 맞고 그러면 이거는 좀 일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마땅히 이제 둘 자리가 많이 보이지도 않고요. 오이진 6단은 그래서 중앙을 정리하는 겁니다. 리오 5단도 계속 그것은 뭔가 좀 흙으로 하여금 좀 뒤로 지키게 네. 하는, 예. 받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계속 좀 부담을 남기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쉽게 패를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따냈는데요. 네, 지금 흙이 든 자리는 안 받을 수 없죠. 그 자리는 역으로 백한테 붙임당하면요. 전체가 그냥 집이 없이 연결만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서로 어떤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여기를 뒀다라는 것은 맞게 되면 이 한 점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이제 집이 그래도 한 6집, 7집 나면서 살아버리면 실리로 백이 괜찮아요. 그것은 이제 귀가 이제 다 잡히진 않지만 따내는 자리가 워낙 선수로 커서요. 받아주네요.
네, 지금 한 점이 크니까요. 그 한 점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이 그 나온 자리죠. 그 네. 자리는 좀 따끔합니다. 그 한 방 자체가요. 네, 거기를 양보를 안 해요. 네, 백도 사실 아래쪽에 약점이 남긴 했는데요. 계속 버텨갑니다. 그 자리죠. 예. 백이 좀 평온하게 두기에는 이제 형세를 좀 확신할 수 없어서 좀 버티는 느낌이고요. 흑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의 선택은 중앙 쪽을 이제 좀 노리는 좀 승부수로 들고 나온 겁니다. 예. 중앙이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였었군요. 주의 자체는 굉장히 뭐 단단하게 막혀 있는데요. 이 네. 모양으로만 보면 백이 탄력이 좋아요. 이 호구 모양에다가 한 칸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양호구예요. 네. 백감을 썼습니다. 아래쪽 백은 석점이 있어서 네, 칼을 받질 뽑았어요. 않네요. 이거는 중앙 공격에 사실상 흑이 올인을 한 겁니다. 왜냐면 아래쪽에 끊기는 것이 뭐 귀는 살지만 그 형태는 이미 위쪽에 5점은 잡힌 거거든요. 실리의 손실이 굉장히 커요. 네. 네. 오이준 6단이 공격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자, 하지만 AI는 백의 탄력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호구 모양 자체가 워낙 여기가 탄력이 좋고요. 그리고 이 흑의 이 날일자 형태 자체가 조금은 엷어요. 네, 치봤자 다시 5대5가 됐네요. 글쎄요, 치받은 것이 다음에 흑이 둘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파워를 하지 않으면 못 잡으러 가니까요. 그래서 치받는 수로 뭔가 좀 책략을 부려봤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지금도 사실 잡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흑도 약점이 좀 보이는 건가요? 네, 약점이 있고요. 지금 그 끊기는 자리에 이곳이 못 살아있는 단점이 좀 있어요. 예. 만약에 여기가 이제 돌이 이런 데 있어서 완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끊어가는 자리가 전혀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못 살아있는 자리가 네.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열붐이 있음에도 잡으러 가야 한다라는 판단을 한 오이준 6단이었고요. 지금 근데 사는 순간에는 사실 이바둑은 거의 뭐 역전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가 네. 지금 여기를 또 살려야 되는데요. 위쪽은 이미 잡혀 있고요. 여기 실리 손실이 너무 커서 이거는 뭐 하나 못 잡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끊어갔고요. 거기 약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래프는 100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그곳 늘었어요. 근데 그곳 는수가 여기를 이제 단수를 먼저 치고 나오고요.
이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때 여기를 먼저 한번 나와봤으면 흑의 응수가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를요,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이곳 단수 치고서 2점을 따낼 때요. 장문 씌우면 봐도 끝났죠. 그러면 늘거나 했어야 한다는 이제 건가요? 한 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 형태로. 그러면 늘어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끊어가야 되는데 이곳을 당하는 순간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를 못 끊어가면 사실상 이거 잡으러 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듣는 자리가 여기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못 잡으러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잇고서 흑이 이렇게 둘 때 백이 이렇게 끊어가는 것까지 선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노리고 따낼 때 이곳을 먼저 활용을 하는 순간 이거는 위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뚫었으면 잡으러 가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늘었죠. 네, 입구자로 가서는 이제 정말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단수를 치면 한 점을 버리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이미 못 나갑니다. 그 늘어둔 그 교환 때문에 백의 형태가 따냈지만 옥집이 돼서 쉽지 않아진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여전히 백이 네. 좀 좋다는데 지금 여기 붙였어요. 이제 붙여서 넘어갔어요. 늘었는데요. 사실 이게 거의 촐기 몰린 상황에서 사실상의 패착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요. 지금 이걸 끊어서 여기 흙이 안 두면 젖혀서 이렇게 두는 순간 이 2점이 살아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끊으면 흙은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잇고 받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버티고요. 아래쪽에서 백이 잡으러 가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 전체와 백의 이 중앙 전체, 이 수상전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약간이라도 백의 승산이 높은 이런 전투였는데요. 지금 여기를 붙이게 되니까요. 지금 타이밍이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이 교환을요, 여기다 붙여놨기 때문에요. 이제는 백돌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 있으면 이곳을 붙여서 그 위쪽에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기에 있어도 흑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흑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사실, 네. 아래쪽은 잡았네요. 근데 이미 여기를 잇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 교환이 악수가 들어가서 이어도 이제는 여기를 흙이 두게 되면 전체가 이제 살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 부분만 제압을 하면 집으로는 넉넉하게 앞서는 바둑이 만들어진 거군요. 네, 지금 리어 5단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반 살아가고 아래쪽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 중앙에 들어간 이 흙의 실리 자체가 잡은 돌만 지금 7개의 공배가 굉장하죠. 사실 훨씬 더 길게 가고 어려운 수상전이
예고되는 그런 바둑이었는데요. 순식간에 지금 끊겨서는 승부가 난 느낌입니다. 네. 대마를 제압하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오유진 6단이 3연승에 성공합니다. 중앙에 리어에 실착이 있었네요. 그 초읽기 서로 몰린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이제 다수 읽기 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어 5단이 조금 더 쉽게 살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더 어렵지만 백에게도 찬스가 있었지만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쉽게 중앙이 잡혀서는 승부가 바로 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3연승에 달성을 하게 되면 이제 남은 선수가 3명밖에 없거든요. 네. 상대 전적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킬도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승에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요. 다음 또 이제 일본에 아마 이제 남아있는 우에노 아사미 선수와의 대결인데요. 다음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자, 저희는 4연승에 도전하는 한일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희성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